인간관계에 대한 명언. 사람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남도 그를 아끼지 않는다. 친구는 거울과 같아서 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사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우정은 거칠애가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고 지키는 것이다. 친구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나누는 존재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맞으면 가깝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멀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사람은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아첨하지 않고 진실된 조언을 해준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이 진실된지 아닌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라.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배우고자 한다. 성공은 나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라.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돕는 존재여야 한다. 말로는 1000마디를 해도 행동으로는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좋은 친구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학문과 배움에 대한 명언. 배움이란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는 것이다. 책을 읽되 그 뜻을 깊이 새겨라. 사람은 배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다. 학문은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다. 배움이 없으면 생각도 없다.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키우는 길이다. 자신의 배움에 한계를 두지 마라. 배움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공부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는 자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배움을 통해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지식은 나누는 만큼 더욱 커진다. 가르침을 구하되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과정이다. 책 속에는 세상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진정한 배움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지혜는 책에서 나오지만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 성공적인 학문은 철저한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삶과 인생에 대한 명언.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다. 삶은 고난과 함께할 때 그 가치를 더한다. 어려움을 이겨낼 때 사람은 더 강해진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삶의 목표는 스스로 세우고 이루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서는 것이다. 인생의 어려움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실패는 나를 현명하게 만든다. 사람은 항상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순간순간에 충실하는 것이다. 삶은 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삶의 가치는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에 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정치와 지도자에 대한 명언. 정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도자의 덕목은 겸손과 청렴이다. 정치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한다. 정치란 민심을 얻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는 공정하고 정직해야 한다. 정치인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는 지도자는 존경받지 못한다. 지도자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백성을 섬겨야 한다. 백성의 힘이 나라의 힘이다.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야 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 정치는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자의 역할은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정의로운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속에 남는다. 윤리와 도덕에 대한 명언. 도덕은 인간의 근본이다. 정직은 모든 덕목의 근본이다. 사람은 윤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만이 세상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정의는 사람을 바로 세운다. 윤리적인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정직과 진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자신의 이익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하라. 윤리적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도덕적인 행동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한다. 정의로운 행동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얻는다. 도덕적 기준을 잃은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정직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은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가 남긴 지혜와 명언을 통해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실학자입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받아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와 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약용은 우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사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맞는다면 천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고, 마음이 맞지 않다면 바로 곁에 있어도 먼 법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제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여기서 정약용은 친구란 마음에 통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거리가 멀든 가깝든 관계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아닐까요? 정약용의 말처럼 친구란 단순히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약용은 또 좋은 친구는 거울과 같아서 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론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친구와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친구란 나의 결점을 알려주고 그럼에도 나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맞는다면 그 거리는 중요하지 않고 함께 성장을 돕는 관계가 될 수 있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약용의 지혜를 되새기며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약용은 좋은 친구를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거울처럼 좋은 친구는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비춰줍니다. 이는 단순히 편한 관계가 아닌 서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게 해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친구의 쓴 소리나 비판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단점을 숨기지 않고 말해주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좋은 친구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단순한 연락 빈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마음의 교류,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친구를 찾아야 하고, 우리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귀는 많은 친구들 중에서 과연 진정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친구는 몇이나 될까요? 정약용의 말처럼 우리도 친구들에게 그런 진정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약용이 말하는 진정한 우정,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우정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십과 덕목, 인간관계와 도덕성, 군자는 스스로의 도를 좇고 소인은 남의 평가에 좌우된다. 내가 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나의 인격을 말해준다. 어진 사람은 남에게 관대하며 자기를 반성할 줄 안다. 군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소인은 남을 다스려 한다.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덕이다.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덕목이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다툴 일이 있으면 양보한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다. 선을 이루는 것은 어렵고 악을 저지르는 것은 쉽다. 어진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군자는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남을 위해 살 줄 안다. 덕을 세우는 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무릇 사람은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군자는 남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는다.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어진 사람은 남의 덕을 기르고 남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이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지 않는 것이 어진 자의 미덕이다. 학문과 교육,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항상 발전시킨다.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배움은 나이가 많다고 멈추지 않는다. 배움은 지식을 넓히고 실천은 지혜를 쌓는다. 배움은 끊임없는 탐구에서 시작된다. 학문을 이루려면 겸손해야 한다. 배움은 겸손한 자의 것이다. 공부는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학문은 그 깊이를 알기 어렵지만 그 넓이는 무한하다. 스스로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배움은 반복하는 가운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배우는 자는 먼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배움의 즐거움은 끝없는 탐구에서 온다. 배움이 없으면 인생도 무의미해진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 학문은 마음을 열고 지혜를 키운다. 배움이 없는 자는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는다. 가르침은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삶의 태도와 철학, 삶은 불완전하나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성공은 작은 성취들이 쌓여 이루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를 인정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용기다.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지혜는 삶의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삶의 길은 자신이 만든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이 군자의 자세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지혜다. 현명한 사람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 겸손은 삶의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다. 정직함은 모든 관계의 기초이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미래를 얻는다. 성취는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가 삶의 본질이다. 리더십과 덕목. 리더는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리더는 남을 따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이 따르고 싶게 만드는 자이다. 덕이 있는 리더는 남을 억압하지 않는다. 리더는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리더는 자신의 행동으로 남을 이끈다. 리더는 남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 덕이 있는 리더는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한다. 군자는 남을 세우며 자신도 선다. 리더는 결코 독단적이지 않다. 리더는 늘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리더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지혜를 수용한다. 리더는 남의 실수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 덕으로 다스리는 리더는 길이 남는다. 리더는 무언가를 이룬 후 그 공을 남에게 돌린다. 리더는 남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돕는다. 리더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리더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리더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리더는 남을 배려하며 자신을 낮춘다. 리더는 공정함과 정의로 다스린다. 도덕과 사회, 덕이 없는 사회는 결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사회는 정의와 공정함을 기반으로 세워져야 한다. 도덕적 기초가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사회의 질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도덕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무질서한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도덕 없는 부유함은 일시적이다. 사회의 평화는 사람들의 덕에서 비롯된다. 덕이 없는 사회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사회의 안정은 개개인의 도덕적 책임에서 시작된다. 사회는 법으로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사회는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 발전한다. 덕이 있는 사회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도덕적 기초 위에서만 사회는 지속될 수 있다. 사회의 미래는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데 달려 있다. 도덕과 법은 사회의 두 기둥이다. 사회의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도덕이 없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사회의 질서는 사람들의 덕에서 비롯된다. 덕이 없는 사회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 리더십과 덕목. 리더는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군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지도자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군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도한다. 리더는 모범을 보이며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쓴다. 리더는 남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자이다. 덕으로 다스리는 자는 바다처럼 넓고 깊다. 덕이 없는 리더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도자의 덕은 백성의 덕이다. 강압보다는 신뢰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라. 군자는 남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운다. 남을 지배하려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덕은 스스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군자는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리더는 결코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 리더는 자신의 성공을 남에게 돌린다. 진정한 지도자는 남을 성장시키는 자이다. 권력은 신뢰에서 나오고 신뢰는 덕에서 나온다. 공자는 중국의 고대 철학자로 그의 가르침은 인류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자의 명언들은 주로 논어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윤리적 가르침에도 귀중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기 공자의 대표적인 명언을 소개합니다. 인간, 관계와 도덕성.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덕이란 혼자서 가질 수 없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조심한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친구를 사귀는 방식을 보아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조심한다. 덕을 높이려면 반드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어진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남을 존경하면 스스로도 존경받는다. 신뢰는 사람 사이의 기본이다. 신뢰 없이는 무엇도 성립하지 않는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인을 이룬다. 어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이해한다. 어진 사람은 입으로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효도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을 잘 따르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어진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안다. 어질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다. 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많은 사랑과 이해를 담은 이 명언들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와 아이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부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지만 아이에게는 충분히 좋은 부모가 필요하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부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지만 아이에게는 충분히 좋은 부모가 필요하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된다. 내레이션 세 번째 명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 내레이션 네 번째 명언입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메시지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아이의 능력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명언입니다. 부모의 기대는 아이의 능력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아이의 현재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라. 이는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일곱 번째 명언입니다.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라. 이는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탐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라. 여덟 번째 명언입니다. 아이의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라. 작은 성취도 크게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시간이 아닌 부모의 관심이다. 아홉 번째 명언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시간이 아닌 부모의 관심이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의 실수는 성장의 기회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도와주라. 열 번째 명언입니다. 아이의 실수는 성장의 기회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도와주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명언들이 있죠.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라.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 등 모두 부모와 자녀에게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아이에게 희망을 주라. 희망은 그들의 미래를 밝힌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희망을 주라. 희망은 그들의 미래를 밝힌다. 이 말처럼 아이에게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성장은 시간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이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말라. 그들은 아직 성장 중이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다. 이 모든 명언들은 오은영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 5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진리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조롱을 받고, 두 번째로는 격렬하게 반대되며, 세 번째로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만족이 채워지면 새로운 욕망이 일어난다. 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보다 불안을 안겨준다. 진정한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 오는 법이다. 지식은 힘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진리와 지식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이며
그것을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행복은 잠시의 휴식일 뿐,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중 하나이다.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연속이다. 인간의 본성과 고통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다소 어둡지만 그 진실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의지의 표출이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종종 고통스럽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본능이다. 사랑은 우리를 세상의 불행으로부터 잠시나마 보호해주는 유일한 피난처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큰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진정한 삶을 느낄 수 없다. 인간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갈망한다.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사랑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 중 하나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과 불행에서 스스로를 분리하고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한다. 지혜는 말없이 다가오며 오직 내면의 평화 속에서 그 빛을 발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의 장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관계는 표면적이며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결국에는 혼자이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을 겪지만 진정한 평화는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을 진정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다. 삶의 모든 순간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은 우리가 인생의 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행복은 욕망을 억제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데 있다. 욕망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온다. 욕망과 행복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욕망을 억제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멈추지 않고 흐르며 인생은 그 속에서 서서히 사라진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현재의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이다.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사라진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그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도구이다. 사색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철학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사색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끈다. 철학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철학과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의지 속에 있다. 의미를 찾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삶은 고통과 행복이 혼재된 여행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의 지혜와 통찰은 우리의 인생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는데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250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칙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250의 법칙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약 250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칙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초대되는 평균 손님 수가 250명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사람의 관계망이 대략 250명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과 연결된 250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0의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그 한 명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명의 고객을 매우 만족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고객은 자신의 네트워크, 즉 250명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고객을 실망시킨다면 그 부정적인 경험이 250명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이 법칙이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하나의 리뷰나 포스트가 순식간에 수백, 수천 명에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250의 법칙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한 명의 고객, 한 명의 친구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첫인상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으며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이야기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로, 고객 서비스와 관계 관리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고객과 동료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네트워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활용하세요. 한 사람과의 연결이 여러분의 사업이나 경력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게시물, 댓글, 리뷰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250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250의 법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법칙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도 약계자 가입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자격 확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대한민국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인됩니다. 은행 선택. 청년도 약계자를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니 본인이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은행 방문 시 청년도 약계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은행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확인 및 증빙 서류 제출. 소득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득 증빙 서류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는 은행이 알아서 진행하며 별도로 요청되는 서류가 있으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입 승인 및 계좌 개설. 신청서와 소득 확인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청년도 약계자가 개설됩니다. 자동이체 설정 및 관리. 월마다 적립할 금액을 설정하고 자동이체를 통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계좌 유지. 계좌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하고 만기 시에는 계약에 따라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도 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각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용 중인 은행의 앱에서 청년도 약계좌를 검색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 절차는 신청 후 자격 조건 확인, 가입 가능 여부 안내, 그리고 계좌 개설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 this is a gentle nudge in the right direction, presenting PC's 12 rules of becoming the best version of yourself. So here are a few of my favorites from my list. There's only one you, okay? Because there's no one like you. And I don't mean the superfluous, superficial parts. I'm talking about the core of you, who you are inside, your values, your beliefs, your flaws. And once you understand who really that person is, you would have taken the first step in finding your unique self. And that is the best version of you. Who am I really? Most often, we don't allow ourselves the ability to dream beyond our imagination. We don't allow ourselves to think about the future because we are afraid of change. We are afraid to move away from what is familiar. Either that or sometimes, we are too rigid to let our dreams evolve. Loosen up. Shake it off a little bit. Change is the only constant thing in life, and you are never too old or never too experienced to learn something new. Believe that you have everything already as your Brahmastra in your will to be able to be and achieve your dreams. Be fearless. I know I wanted to become an aeronautical engineer. What am I today? I'm an actor, I'm a singer, I'm an author, I'm a producer, I'm an artist. How did I go from becoming an engineer to all of these things? I made choices. The choices that I wanted for myself. So that is my rule number 2. Let your dreams fly. Give them wings. Be who you want to be just by being fearless. Now, opportunities. That's another important part of being fearless. They're a very funny thing, these opportunities. They don't come very often. They come far and few in between. But when they do we recognize them? Our job is to recognize them and make the most of them. I look back on all the things that I've done and I marvel at the opportunities that came my way. Miss India, Miss World, when I was in Bareilly in army school. My first film offer, my first music single, the first film I actually produced. There was never a plan, ever. More like the universe sort of guiding me towards these opportunities. All I had to do was recognize them and make sure I worked so hard that I squeezed every drop out of these opportunities. This, ladies and gentlemen, is called drive. It's called ambition. So no matter where you are in life, rule number 3 is you have never arrived enough to explore new opportunities.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ambitious. Ladies, listen to me. Now, for all of you guys who like everything in life,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rong with wanting to have the whole cake and eat it too. Nothing wrong. I want everything. मुझे सब कुछ चाहिए.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As long as you're not harming someone or doing something wrong, don't be scared to want more for yourself than you ever thought you could. I'll give you a small example. A few years ago, I was shooting a film called Dawn 2. You've heard of that, right? So it was chosen to be shown at the Berlin Film Festival, Berlinale, and my entire team was flying for the premiere, and it was a very exciting time. But at the same time, I was invited for the first time to attend the Grammy Awards in LA. So now when I was doing music, it was this big choice. Both the events were literally taking place one day apart in completely different time zones, Berlin and LA. My team and everyone around me told me, no, it can never happen. You have to choose what is your priority. And you know what I did? I made some insane connections.
Mumbai to London, London to Berlin, Berlin to Amsterdam, Amsterdam to LA, LA to Mumbai in 3 days. And I made it happen. I went to both events and I looked great at both events. Even though I hadn't slept, it took a little bit of extra makeup, but I was fine. And that's not the only time I've done it. I've done it so many times, over and over again. Why? Because I don't want anyone to tell me I can't have everything. I want to dream of everything and I'll have everything. So rule number 4, be greedy. Be greedy for your ambitions. Be hungry for it. Don't live on someone else's benchmarks. We are told so many times in our life, नहीं लड़की को तो ये करना चाहिए या तुम लड़के हो सबसे बड़े, your responsibility is this is who you should be. Who can tell you who you should be? Don't let anyone or any situation dictate to you who you are and who you can be. I know it's very much easier said than done. I know that because I've done it. But fight for your dreams. Because no one else is going to fight for your dreams except you. I've turned down so many roles, opportunities because they did not fit into what I thought at that time was the right thing for me. So today, my path is just my own. It belongs to no one. My failures, my successes, all of it, mine. My journey, all of it is mine. So rule number 5, do not compromise. Do not settle on your dreams. Now, who likes to fail? What? At least 15 लोगों ने हाथ उठाया. I'm really confused with this audience right now. If you like to fail, well, I'm not talking to you guys. I'm talking to those guys who hate to fail. Because I hate to fail. It's really as simple as that. It takes tubs and tubs of ice cream, lots of tissues, lots of tears, lots of dramabazi, my mother, my best friends, my family, everybody making me feel better about it. But the one thing that is as certain as night and day, ladies and gentlemen, is that you will fail. It's just how it is. And there is nothing that you can do to stop that. It's what you do after that'll define where you go. When something I've invested, thank you. Thank you. When something I've invested in my heart and my soul, which I do with everything that I actually put my mind to, if that fails, I don't just wallow in self-pity. I roll myself in it. I roll around in it. I wrap myself in it, head to toe, self-pity, self-pity, self-pity. It's not a pretty sight. I can tell you that. My mother, who's sitting right here, has witnessed it many times. But then, I get up, cry a little, dust myself off and dive straight back into life, because the only way to push failure aside is to move ahead. Not ignore it, analyze it, and learn from it. Always remember, you will never truly enjoy success until you have tasted failure. And trust me when I tell you, it tastes like shit. It really does. So rule number 6, fail, fail, fail again, and then rise like a phoenix. Now, what is life without a little bit of a risk, right? No, I'm not an adrenaline junkie. I'm not telling you to go off roller coasters or anything. I've always believed that you have to take risks, calculated, educated risks, to evolve. Because if you've not truly explored the full extent of your possibilities, you'll always remain stagnant. People have written me off several times in my career. Sometimes they didn't agree with my choices. When I played a negative character in my film Aitraz, very early in my career, I was told I'll be a vamp and no one will cast me as a heroine. When I took on a female-centric film called Fashion, again very early on in my career, I was told that was not norm. When I signed a US TV show at the height of my film career in India, each time the risks were huge. The stakes were high and the repercussions could have been, to say not the least, career ending. Thank God they weren't, and I'm still standing in front of you. I really appreciate God.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going forward, but as of now, I can say that my risks and the gamble was worth it. You know why? Because I backed up those risks with my 100%.
So rule number 7, be bold and take these risks. Now, friends, family, the people you work with, the people around us are our greatest influencers in your journey to success. So you have to choose very wisely. Rule number 8, surround yourself with the right people who do not stab you in the back. Now, who's into social media? Who's on social media? Raise your hands. Yeah, we like it. I like it. We can raise our hands. All right, it's almost everyone. Now, keep your hands raised if you have ever been upset by like a bad comment that you may have read on a photograph or like on Facebook or when you've posted something. And sometimes, you're just like, why do people have to be mean? Yeah, so there's a lot of you, right? Guys, please let me just tell you this. No matter what you do, someone will always be unhappy. Always. Especially in this age of social media, it's so easy for us to be confused between the voices that actually matter and the opinions of faceless people writing behind the anonymity of what the web offers. They don't matter. So rule number 9, you can never please everyone all the time. And the biggest favor that you will all do to yourselves will be to laugh at yourself, at situations. Find a moment to appreciate every single day this funny thing called life. And that's my most important rule number 10.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We're not making rockets. Alright? Calm down, have fun, and just enjoy this beautiful journey that we've been put on. I do that. In the meanwhile, hi. मैं यही हूँ, मैं जा नहीं रही. 2 और rules बचे हैं. It's really not that hard, in my experience, to be kind, to be compassionate, to be human. You will never know someone else's full story, so don't be quick to judge. My mother, who's here tonight with the rest of my family, this entire front row is very Chopra and Akhori right now. She taught me when I was very, very young that there is always someone who will be less fortunate than you. Always. So give back wherever you can. There's a huge reason I started my foundation. I lend my voice to UNICEF, Girl Up, and causes that I'm associated with because we have one world and it's ours. And we need to heal it, and that starts with us. So that is my rule number 11. Give back. And finally, the most important one. Always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It's truly what defines you. So I'm a proud Indian, an army ki beti, daughter of 2 doctors with a middle class upbringing and ginormous families who I love on both sides. We've seen good times, we've seen bad times, we've seen hardships, we've seen pain, laughter, sadness. But that is what has made me who I am. And I wear that with pride every day and everywhere that I go. So last and definitely not the least, rule number 12, don't ever forget your roots and where you came from.